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양방향 LSTM을 활용한 한국어 감정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저는 본 발표를 맡은 김동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죽도록 보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이 어떤 뜻인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에서 이런 말을 쓰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는 좀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뒤에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실제 저희가 친구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편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처럼 맞춤법을 지키지 않거나 히읗이나 유유 등 특수문자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컴퓨터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컴퓨터가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야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SNS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흔히 인스타그램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SNS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 감성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녀 처리 분야로 이를 생각해 보면 외국어, 특히 영어 SNS 대화에 대한 감성 분석은 활발한 편이지만 한국어 감성 분석 연구는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어 SNS 대화에 대해 감성 분석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향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로 진행하기 전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세한 진행 사항은 뒤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태소 분석,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마지막 학습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진행 전 우리가 얻을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어 자연어 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약 200만 개의 대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일 형식은 제이슨 형식입니다. 이 데이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대화의 내용은 바디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자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헤더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샘플은 3명의 화자가 총 5번 대화한 내용의 데이터이고 따라서 다음의 코드로 이 데이터 중에서 대화별로 어떤 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뽑아냈습니다. 좀 더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올렸고 실제로 보면 대화별로 대화들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문장별 띄어쓰기나 맞춤법, 형태소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감정 분석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식을 활용하여 특수문자 및 숫자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좀 더 심화적인 과정에서는 특수문자까지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단어만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춤법 검사와 띄어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약 4~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실제로 보면 약간 오류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어 전처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 및 불영어 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 전처리 모듈 중 하나인 코NL 파일을 활용하였고 의미가 없는 조사 같은 단어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에서 맞춤법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장들은 이 형태소 분석에서도 약간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한국어 단어에 대해 감성별로 분석해 놓은 사전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전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대해 -2부터 2까지 긍부정을 구분해 놓았고 이 사전을 토대로 단어를 매칭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성 분석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직접 이를 토대로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 사전과 달리 0과 1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처럼 나누었고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빈도수가 1인 것은 훈련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코딩을 통해서 빈도수가 1인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다시 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분석할 대화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대화의 사이즈를 통일시키는 패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길이와 평균 길이를 알아보고 이에 맞춰 사이즈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실제 학습 모델을 구현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LSTM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0과 1을 구분하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0.8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문장을 집어넣어 봤는데 먼저 길이를 60으로 설정한 경우 대화를 집어넣게 되면 대략 62% 정도로 긍정, 부정을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이를 200으로 늘려서 설정하면 80에서 90 정도의 확률로 긍부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몇 프로의 확률로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한국어 대화의 내용에 대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감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어 대화 내용에서 출발해 전처리를 진행하고 실제 분석을 진행했다는 것에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스스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길이에 따라서 정확도가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고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학습 모델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향후 발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